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16년 5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묻지마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여성에게 무시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범인 남자 보고는 그냥 피했어요. 여성한테만 이랬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 좀 더 여성에게 안전한 세상이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6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생긴 일, 그 사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6년 5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벌써 7년이 되었는데요. 네. 새벽 1시경에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이제 빌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20대 여성 피해자를 이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피해자 일행이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 일행은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고요. 예. 화장실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살해 당해 있었기 때문에. 예. CCTV를 보았더니 이제 여기에 피해자하고 가해자만, 이제 범인만 잡혀져 있었고, 그래서 이 범인이 다음날 10시 정도에 이제 검거가 됩니다. 이 가해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범죄를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고요. 이제 이 사건이 당시 여성 혐오 범죄,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누적되어 있었던 사회적인 이제 불안이나 불만에 불을 붙이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 피해자를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강남역에 꽃 한 송이 바치겠다, 그리고 편지를 놓고 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도 네. 가서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사회의 혐오 범죄에 대한 고민 시작하는 그런 촉발시킨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이거를 그냥 볼 때는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어, 뭐 누가 개인이 그렇죠. 운이 나빴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 했었지만, 일탈이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때를 필두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 혐오 범죄, 여성 폭력 사건으로 이제 꼽히는 사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화두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안전한가의 문제를 이제 던지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제 굉장히 모두의 공분을 사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토대로 우리의 어떤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거죠. 네. 강남역 추모 공간에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런 내용의 포스트잇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데, 네. 그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나아졌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조금 안전해졌습니까? 사실 이제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나 이제 이렇게 이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위험을 느끼지 않는 쪽에서는 많이 안전해졌잖아, 그동안 노력했잖아, 뭐 시끄러웠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의 문제는 불안했던 사람이 안전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발전은 없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뭐 수많은 성폭력 관련 미투 사건들도 있었고요. 뭐 2020년, 21년 뭐 이때는 N번방 사건으로 불린 이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비단 N번방 사건 하나의 일도 아니었잖아요.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뭐 마포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뭐 이날의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노원구에서 일어났던 뭐 김태현이라는 그 범인의 세 모녀 살해 사건 같은 것들이 그냥 언뜻 볼 때는 개인의 비극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이제 좀 이 물리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범죄, 혐오 범죄,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차별받고 혐오받고 뭔가 이제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돼서 위중한 피해, 생명을 잃는 정도의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해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은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제 분노가 있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더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공권력이. 특별히 남성이 여성한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폭행을 저질러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젠더 갈등의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왜 남자들만 더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남자가 남자를 때리든 남자가 여자를 때리든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거랑 다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이 않죠. 부분의 문제에서 우리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되게 왜곡되어 있고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예. 한국 사회의 법이 혹은 법의 적용이 어떠냐면 제3범죄에 되게 민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3범죄는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3범죄에 대해서 이제 의율하고 법으로 의율하고 있는 어떤 법조문이나 네. 이걸 적용할 때 보면 굉장히 엄격하지만 폭력의 문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 제3범죄하고는 좀 달리 좀 약한 처벌 예. 그리고 조금 좀 약한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폭력의 문제는 어떠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봤을 때 여자가 남자를 덜 때리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힘 내가 때문에죠. 누군가를 때렸을 예. 때, 그렇죠.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한 대 때렸는데 2대 맞을 수 있고 내가 강도 1로 때렸는데 내가 강도 5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공격을 쉽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동을 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여성 이제 이렇게 취약한 계층이 이제 이런 폭력 피해에 자주 노출되게 되는 건 약자이기 때문이고요. 예. 그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나아가는 건 똑같이 동일한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우발적인 폭력보다는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이 혐오 범죄나 차별을 근간으로 깔고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이걸 좀 가중해서 처벌해야 하는 어떤 그 혐오 관련 그 범죄에 대한 법률 같은 것들은 여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가중해서 처벌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사자에게나 이걸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맞아요. 법이 공권력이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좀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네. 법과 공권력은 있는 사람들의 권리, 재산을 지키는데 너무 힘을 쏟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요. 압구정동에서 어떤 남자가요. 여성의 얼굴을 강펀치로 주먹을 때려요. 주먹으로 얼굴을. 네. 이거 거의 살인미수 아닙니까? 사실 이게 폭행에 있어서도 법에서 이 머리 위, 가슴, 그러니까 이 목, 가슴 있는 이 윗부분을 때리는 거는 좀 더 중한 고의로 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일면식도 없는데 그런 행위로 만약에 나아갔다면 사실 이거 되게 전형적인 어떤 혐오와 차별을 깔고 있는 범죄입니다. 네. 근데 이런 범죄가 흔해요. 사실 얼마 전에도 강남역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만약에 운이 나쁘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한 상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면요. 그러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중한 상해와 뭐 이제 성폭력 같은 것이 의심되는 얼마 전에 왜 우리 보도가 돼서 굉장히 많이 공분을 샀던 부산에서 왜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일어난 뭐 돌려차기 이라고 말해줬던 네. 그런 정도의 어떤 피해와 그런 정도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사건이 양형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니까 처벌을 어느 수준으로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도되거나 관심이 있으면 판사님들이 또 중하게 또 처벌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요. 않는 사건은 집행유예, 벌금, 그리고 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이런 판결이 나와서 항상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혜님께서 진짜 당장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주변에 물어봐도 이렇게 폭력 뭐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안전한 사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남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당장 방어력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렇다고 호신술을 배우고 뭐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걸 불고 뭐 호신술을 하는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호신술을 배우러 갔을 때 안 돼요. 되게 비극적이게도 네. 그 코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예. 한 대 맞고 말아라. 호신술로 대항하는 순간 그게 물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사실 저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오랫동안 취재해봤는데요. 폭력 사건 누가 이렇게 강도가 왔을 때는요. 차라리 있는 돈을 주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자극하거나 거기서 뭐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더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네. 제압할 수 없으면 이건 좀 그래서 잘 이런 어찌해야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대응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가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징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가 이렇게 여성을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그걸 한심하게 보고 정말 굉장히 나쁘게 보고 예. 그런 것들이 법으로도 적용되고 문화적으로도 공고히 자리 잡을 때 사실 그때 우리는 함께 보호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 20, 30대 젠더 갈등이 부각돼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성들 좀 안전해지는 정책 좀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린 국민이잖아요. 내가 뽑았냐 안 뽑았냐를 떠나서 현재 정부가 잘해주는 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그러니 잘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해줘야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 여성 어떤 젠더 이런 문제에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국민의 절반은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차별이 없다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정책 태반이 네. 출산과 육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도 살아 있어야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 이제 뭐 다른 정책을 다 떠나서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평등한 삶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좀 많이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정부가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